동맹에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당연하다 표정 짓는 미국. 스파이 번역하면 간첩이라 할 수 있죠. 냉전 시대에서 많이 들려왔던 이름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 또한 스파이 영화입니다. 간첩 신고는 113, 이것이 나이 좀 있는 대부분 한국인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스파이 활동은 주로 적대관계 국가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졌지만 냉전 시대에도 지금도 스파이 활동에서는 아군도 적군도 동맹도 우방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인맥이나 시스템을 이용해 민감한 주요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부터 일본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협력하려는 두 국가 사이를 멀어지도록 이간질도 하고 적대하는 주요 인사를 암살하는 행위도 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공작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주요 인사를 포섭하여 국가에 또는 소속된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스파이는 활동을 하고 길러집니다. 냉전이 무너진 지금은 경제와 산업기술 부분에서의 절도행위가 주요 역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기사입니다. 12일자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안전정보국 CSIS는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캐나다에서 적발된 외국에 의한 스파이 간첩행위가 냉전 시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한 감시가 취약해진 틈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는데 폭력적인 극단주의 양상이 증가하고 외국의 내정 간섭과 간첩행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증가했으며 여러 측면에서 캐나다 정부의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안전정보국 CSIS는 외국인에 의한 스파이 활동의 대폭 증가와 코로나 유행에 따른 재택근무의 증가는 정보를 얻기 위한 접촉을 쉽도록 만들었고 유출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었다며 스파이는 코로나 유행에서 발생한 혼란한 사회 경제 정세를 틈타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CSIS에서 확인된 간첩 활동이나 외국인에 의한 정책 정보 수집 행위는 냉전 시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방인 그 밖의 국가들까지 자국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표적을 정밀하게 공격하거나 수집 분석하는 정보 활동을 통해 캐나다에서 정치, 경제, 군사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스파이 활동을 안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발각이후 대처하는 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의 무차별적인 활동이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코펜하겐발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NSA가 덴마크에서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이용하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변국의 고위 관료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덴마크 공영방송 DR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공영방송 DR이 정보관계자 9명의 발언을 모아 전한 바에 따르면 협력 관계에서 미국 안전보장국 NSA의 역할에 대해 덴마크 국방정보기관인 DDIS가 실시한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정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덴마크 정보기관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이용한 것입니다. 2012년과 14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안전보장국 NSA는 국가 간 설치된 덴마크 정보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의 고위 관료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책에 긍정과 부정적인지, 누굴 만나고 어떤 발언을 하고 밥은 뭘 먹었고 반찬은 몇 번 집어먹었는지, 화장실에 오래 있는 이유가 변비 때문인지, 궁금TV 유튜브 시청 때문인지까지 아주 세세한 동향까지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DR의 보도에 대해 독일 총리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그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덴마크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해저통신 케이블 주요 기지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덴마크 국영방송 DR에 따르면 이번 덴마크 국방정보기관 DDIS 내부 조사 배경에 미국 안전보장국 NSA의 활동에 대해 에드워드 스노든 전 직원이 2013년에 폭로한 정보에서 발생한 불안감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국,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스파이 활동을 했을 거라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안전보장국 NSA는 현재 취재에 불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스파이 활동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전합니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31일 동맹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3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NSA가 덴마크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이용하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변국의 고위 관료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후 독일과 함께 스파이 활동 행위에 대해 미국의 전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마크론 대통령 발언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관련 보도가 정확하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이 그다지 애를 쓸 것도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 정보 열람권과 면책 특권을 이용해 정보를 건네받고 언론에 그대로 기밀사항을 흘리고 미국을 직접 방문해 정보에 살을 붙여 충실하게 꼬리까지 흔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권유한 스위스 회사 제품으로 군사통신 장비를 한국이 들여오고 이 장비를 사용한 1970년부터 90년까지 우리 국군은 물론 행정부의 모든 통화 내용까지 미국에 그대로 전달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입한 통신회사 사주가 다름 아닌 미국의 CIA였습니다. 심지어 주요 기관에 도감청 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야 했던 극비로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건이나 1978년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가로막은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 바다에서 수장하려는 사건의 경우 사실 미국이 그토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5G 관련해 중국의 뒷문을 염려하는 미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이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스파이 활동은 어느 나라나 합니다. 규모가 있는 어느 정도의 기업도 합니다. 안 하는 나라나 기업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등신짓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파이는 무엇을 위해 활동할까요? 내 나라, 내 기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머저리들처럼 다른 나라 이익을 위해 애를 쓰고 떠받드는 것도 모자라 기를 쓰고 그 나라 밑으로 이 나라를 넣으려 하면서 그것을 동맹인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수원에 떠드는 자발적 매국 행위를 하는 스파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